미국인들 중에서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분이 아디아샨티예요. 지금 아디아샨티 이야기하다가 잠깐 옆으로 갔지만, 아디아샨티의 여러분 잘 아시는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 그 책을 보면, 아디아샨티도 깨달았는데 번뇌가 끊임없다 이거예요. 그때 번뇌 잡을 때, 깨닫고 난 뒤에 자기 번뇌 잡을 때는 가만히 살펴보면 일정한 패턴에 같은 생각이 자꾸 떠오르면, 그때는 노트를 들고, 펜과 노트를 들고 좋은 카페를 갔대요. 전망 좋은. 그래서 맛있는 커피와 달달한 케이크를 시켜놓고 노트를 펴고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게 왜 나오나 하고 쭉 추적하니까 깊은 곳에는 어떤 자기가 숨겨놓고 있는, 그리고 까먹어버린 자기 문제, 안 풀고 던져놓았던 그 문제가 그 밑에 도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썩어가지고 일어나는 냄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 내면에 이렇게 그냥 대면하기 싫어서 직면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뭉쳐가지고 그냥 구겨놓고 그냥 던져놓았는데 그게 썩어가지고 일어나는 풍기는 그 고약한 냄새, 그게 번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디아샨티 같은 경우는 딱 달래주면서, 먹이면서, 맛있는 커피와 케이크를 먹이면서, 달래면서 계속 그 생각을 추적하면 그 자기도 모르게 던져놓았던 옛날에 해묵은 문제, 그런 걸 만난다 이거죠. 그럼 거기서 살살 이제 그걸 풀어나가면 이제 쑥 이제 뿌리가, 그치, 보시면 쑥 딸려 올라온다. 해결한다. 그게 천도다, 이게, 천도. 우리는 그걸 천도라고 불러요. 천도제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도제를 누구한테 맡겨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반복되는 패턴의 생각을 가지고 추적해 들어가서 천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깨달은 이후에 깨어나면서 깨달음까지 그 과정에서 아디아샨티는 했다, 자기는. 그러니까 그런 대목을 보니까 그냥 실감이 났어요. 깨달음은 깨달음이고, 그 깨달음을 보림하는 과정에는 이런 마음치유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솔직하게 자기 공부 과정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도 유튜브 보면 샨티도 많이 올라와요. 이제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솔직하게 자기 공부를 드러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톨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죠? 예. 자, 다시 보겠습니다. 낡은 축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오랜 세월 되풀이해서 들려왔던 사고 유형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자를 지켜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톨레가 지금 생각하는 자를 지켜보세요 하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자를 지켜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서 지금 답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복되는 생각이 올라올 때 그걸 추적을 해서 그 어떤 사고방식, 고정관념, 선입견, 그런 거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자를 지켜보라. 저 표현에 의하면 재고 조사를 하세요. 그리고 재고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하여튼 개울가에서 돌덩이를 드러내면 가지가 있습니다. 돌덩이 드러내세요. 그리고 가지는 잡으세요.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생각하는 자를 지켜보라는 뜻이에요. 단순하게 지켜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때 나는 분명히 지금 내가 일어나는 생각, 감정 지켜보고 있는데 왜 이 괴로움을 내가 딸려갑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지켜보라는 소리가 아니고 지켜보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뿌리를 추적해가지고 그걸 파내야 된다 이거지. 안 그러면 계속 반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보림이라고 하는, 단지 그걸 할 때 먼저 자각을 하고 하라는 거예요. 자각의 힘을 가지고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찰, 깨닫고 찰하라 이 말이에요. 각찰하라. 먼저 깨닫고 살펴라. 깨닫는다는 것은 마음자리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자리를 확인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이도 저도 다 집어치우고 먼저 깨달으세요 이래요. 저는 솔직하게 먼저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다는 것은 뭐예요? 본질을 깨닫는 거잖아요. 본질을 깨닫는 게 왜 중요하냐? 본질을 깨달아야 인생에 대한 보상을 받아요.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본질을 깨달으면 본질이 보상을 해줘요. 그리고 그 보상이 뭐냐면 마음이 그때부터는 쉬워져요. 이 자리를 알기 전에는 끊임없이 마음이 갈구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간의 실존적인 핵심, 인간의 실존 상황, 핵심적인 실존 상황은 갈애다 그랬잖아요. 사랑을 갈구하는 거. 인간의 실존적인 핵심 감정은 갈애다. 그 갈애가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 어디서 쉬워지는가? 본질을 확인해야만이 쉬워져요. 왜냐? 인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본질만이 주는 거예요. 현상에 대한 사랑은 다 속절없이 변해서 사라져요. 안 변하는 영원한 사랑은 본질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본질이 우주 사랑이에요. 여러분, 음미해 보세요. 내가 본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본질이 나를 사랑해요. 진짜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거는 아이고 자기 출세를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변덕스러운데. 근데 자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내가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신이 나를 믿지. 인간은 참 꼬질꼬질해요. 구질구질해요. 그래서 믿는다 해놓고 뒤로 보면 안 믿어요. 몇 프로는 안 믿을까? 신이 인간을 믿고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은 본질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확인할 때 모든 목마름이 쉬워져요. 그 안에서 모든 해답이 다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본질을 확인하는 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본질부터 확인해라. 그때부터 쉬워져요. 그때부터 서른 것이 익어지고 익은 것이 서러져요.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흉내예요. 하는 폼만 재는 거지 실제로는 안 해요. 이런 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가 죄송하지만 저는 저 이야기예요. 이거 확인하기 전에는 폼은 자꾸 막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안 하더라고요. 자기 입 따지기 바쁜데 뭘 해요 자기는. 근데 진짜 본질을 확인하는 순간부터는 쉬워집니다. 그때부터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본질의 자각은 강해지고 그때부터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모든 진정한 공부이기 때문에 화두도 그때부터고 모든 것이 그때부터이기 때문에 그냥 그 전까지는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무조건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려면 딱 간단해요. 자, 깨닫는 건 뭘 깨달아요? 1차적으로는 지금 우리는 현상은 알잖아요. 근데 본질을 지금 모르잖아요. 깨닫는 건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을 깨닫는 방법은 본질을 깨달으려고 해야 돼요. 안 그래요? 근데 자기를 보세요. 아직 못 깨달은 사람은 본질을 깨달으려고 하는 건지 자기 하루 24시간 중에 본질 쪽으로 신경 쓰는 게 많은지 현상에 팔려다니는 게 많은지 택도 안 될걸요. 보통 사람은 본질에 관심 가지고 본질에 신경 쓰는 것은 자기 하루 24시간 중에서 10% 20%나 될까? 사실 그렇잖아요. 이것이 본질에 관심을 두고 그러니까 요즘 저의 표현을 하면 본질에 대한 사랑, 본질에 대한 그리움 이것이 정말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그쪽으로 신경을 쓰고 나의 시간을 그쪽으로 해야만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한번 깨달으려면 집중해서 한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단순한 하고 당연한 것 같은 말씀이지만 깨달음은
본질을 깨닫고 다음에 본질과 현상이 하나인 중도로 완성되는데, 본질을 깨달을 때는 본질을 깨달으려고 해야 돼요. 본질을 깨달으려고 한다 이 말은 본질에 관심을 준다 이 말이에요. 매사에 본질을 관심을 두면 본질이 그리워지고 궁금해지고, 하여튼 본질에 관심이 가는데 나는 아직까지 못 만났다. 그럼 점점 이 상사병이, 그러니까 상사병이 핵심이에요. 본질을 자랑하는데 아직 못 만났다. 이거 못 만나고 난 못 살겠어. 상사병 걸리면 바짝바짝 타들어가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다 그렇게 100% 그렇게 깨닫는 거지. 그냥 그냥 본질이 좋다 하니까 이런 데 와가지고 그냥 관심 좀 유튜브 좀 듣고 이런 데 와서 좀 듣고 일상에는 바쁘게 또 지내고 그래가지고는 깨닫기 어렵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이치가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질에 대한 궁금함, 본질에 대한 사랑, 사모하는 마음, 궁금한 마음, 이게 커지면 당연히 깨닫는다. 만난다. 정말 그리워하면 만나게 된다. 이게 그리워해야 만나요. 본질을 그리워해야 만나요. 그래서 만나야 그때부터 쉬워져. 만났으면 이제 확인되면 그때부터 찾는 그 마음이, 그 갈증이 이제 가라앉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행이다. 본질의 힘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에고가 자기 힘으로 수행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본질이 나타나야 본질의 힘을 빌려서 에고의 힘이 빠져가는 게 수행이다. 에고가 깨닫는 게 아니다. 에고가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에고의 힘이 빠질 때 본질이 깨어나는 게 깨닫는 거예요. 다시, 에고가 깨닫는 게 아니라 에고의 힘이 빠질 때 저절로 본질이 깨어나는데, 본질이 깨어나는 게 그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본질을 그리워해야지 된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자를 지켜보라는 의미에서 여기까지 한번 쭉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에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그 자리에 목격자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심리학에서 특히 요즘 강조하는 자기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핵심적인 거죠. 목격자로. 지금 톨레는 기본적으로는 목격자로서, 나의 삶의 목격자로서 깨어있어라. 이게 지금 1차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목격자가 점점 강해져서, 목격자는 뭐예요? 자기를 살피는 거. 각 차례 주체가 목격자지요. 깨어서 살피는 주체가 목격자잖아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목격자가 내가 진짜 나구나. 이 몸이 내가 아니고 관찰하는 대상인 몸이, 뭔가 생각 감정이 내가 아니고 그것들을 목격하는 목격자가 나구나 하는 순간 목격자에서 자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순수한 목격 자체. 지금도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지금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기를 이게 나구나 하고 자각할 때 더 이상 개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목격자가 정말로 자기를 자각할 때는 개체가 아니다. 왜냐하면 목격하는 그것은 크기가 없어서. 크기도 없고 이 세상에 속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이 목격하는 자가 아니고 목격 자체일 때, 그때 그걸 이제 깨달음이라고. 제가 안 쓰겠습니다만은 유식사상에서는, 불교 유식사상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지금 보여지는 것은 상분, 모양상자, 대상상자. 보여지는 것은 상분, 분이라는 말은 전체를 나누었다는 말이잖아요. 보여지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상분, 또 이 상분을 보는 이 개체로서의 나라고 하는 이것은
견분. 이 세상의 일반인들은 상분과 견분으로 살아간다. 근데 목격자는 뭐냐면 상분과 견분을, 그러니까 객관과 주관을 함께 보는 거예요. 이거를 자정분이라고 그래요. 자정분. 스스로 증명하는 분. 자정분. 목격자를 자정분이라고 유식에서는 불러요. 그럼 깨달음은 무엇인가? 자정분이 자기가 진짜 참나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유식에서는 깨닫는 것을 정이라고 불려요. 정. 이거 써야 되겠네. 할 수 없이. 그냥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죠? 반복해야 되죠. 왜냐? 여러분이 하도 잘 까먹었어요. 예. 상분, 견분. 상분, 견분을 같이 보는 걸 정명하다 할 때 정자예요. 자정분. 이게 목격자예요. 책에서는 목격자라고 했는데 되게 다른 데서는 주시자라고 돼요. 주시자. 목격자, 주시자. 근데 자정분이 자기를 이게 나구나. 왜냐? 상분, 견분은 전부 다 생멸하잖아요. 얘들은 생멸한다. 더듬네. 꿈처럼,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지나가네. 근데 자정분, 보는 것은 이건 안 변하네. 그러면 누가 진짜야? 누가 진짜야? 이게 진짜네. 하고 딱 자기를 한번 완전히 자각을 하는 거. 증명하다. 증명한다. 존재를 증명한다. 진짜 존재는 상분, 견분이 아니라 자정분이네. 그러면서 정자정분. 자정분이 스스로를 깨닫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깨닫는다고 한다. 이게 유식사상의 골자예요. 지금 톨레는 일단은 상분을 어차피 보고 있으니까 인간이 유관은 상분을 봐요. 유관. 근데 견분을 같이 보는 게 시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만을 한번 내가 누구냐 유관의 세계가 아니고 이 나까지 같이 보는 자정분이 진짜구나. 이거를 간단하게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세계, 눈에 보이는 이 세계나, 우리가 꿈을 꾸면 똑같겠죠. 수업하는 꿈을 꾸면 지금 똑같겠죠. 지금 이것과 여러분 꿈속의 세계가 똑같겠죠.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현실에서도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고, 그 여러분의 위치에서 이렇게 지금 세상을 보고 계시고, 맞아요? 꿈을 꾸면 똑같이 꿈속에도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다 이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몸의 입장에서 보는 것은 견분이 상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세히 보세요. 꿈에서 실제로는 꿈에서 상분만 보는 게 아니고 견분도 같이 보고 있어요. 꿈에서 자기 보여요. 저는 제가 꿈에서 지금 보이네. 제가 부산의 서면 지하철 환승역에서 가방 잃어버렸을 때, 제가 몇 년 전에, 십몇 년 전에, 그때 가방 잃어버렸을 때, 그때 친구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가방은 뒤에 놓고 이렇게 대화 나누는 모습이 지금 다시 기억이 나네요. 꿈속의 장면이. 이 말은 뭐예요? 제가 그때도 꿈속에 내가 있었고, 그리고 친구랑 이야기 나누면서 가방을 뒤에 놓고 한참 대화에 빠져있던 모습을 제가 지금 다시 떠올렸다. 이 말은 그때도 이렇게 봤다는 거잖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요. 제가 저러다가 가방 쪽에 잊어먹지 않은 게 있었거든. 그런 거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의 행동을 보면서 제가 저러다가 저거 잊어먹지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끔 그런 순간이 있죠. 제가 습관적으로 또 저기 넣네. 그러니까 지가 놓으면서 놓으면서 뭔가 보는 거예요. 또 저기 놓고 또 저거 찾아서 또 나중에 또 헤매겠네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자가 있으면 얼른 또 치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보세요. 꿈에서도 그 꿈속에 상분이 있고 견분이 그 꿈속에 나가 있는데 실제로는 객관과 주관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꿈에 모든 꿈이 그래요. 근데 자기가 견분을 동일시함으로써 이 전체를 보고 있는 자정분을 자기 동일시를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 이해되세요?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리지만 현실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현실에서도 지금 상분과 견분이 있는데 이 견분을 나라고 이 주관을 나라고 동일시함으로써 이 둘을 같이 보고 있는 이 자정분을 놓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 자정분을 발견하는 게 견성이에요. 그러니까 자정분이 내가 얘는 내 꿈속에 나타난 지금 이 세계에 나타난 하나의 등장인물이고 아바타고 게임 속의 아바타고 진짜 나는 게임을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자가 그게 이제 깨달음이다. 이거예요. 지금 비유를 해봤는데 이해되시나요? 게임에서 게임 속에 나타난 아바타 같은 것이 지금 이 주관이라고 우리가 하는 난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를 나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죠. 근데 실제로는 뭐냐? 상분과 견분을 함께 보는 목격자로서의 자정분이 그게 진짜 나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깨어나는 것이 자정분. 자정분이 깨어나는 게. 그게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 여러분이 조금만 정밀하게 지금 현 상태에서 여러분이 정밀하게 실제가 뭐냐 하고 따져보시면 바깥 세계가 있고 또 그 바깥 세계를 보는 감각기관을 달고 있는 이 육체가 또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바깥 경계와 이 6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함께 보는 자가 있다 이거죠. 지금도 주관 객관을 함께 보는 목격자가 있다. 그 목격자를 발견하면 어떤 게 나냐? 지금 톨레가 우울해하는 나와 우울해하는 나를 보는 그 우울해하는 놈하고는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 하는 그 나가 또 있더라. 나가 둘이더라. 어떤 게 진짜냐? 할 때 뒤집어지면 윙 하면서 뭔가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지면 지금 몸을 나라고 하는 여기에서 몸을 보고 있는 나로 무게중심이 이동되는 동일시가 이동되는 그게 이제 깨달음이다, 깨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자기를 잘 봐야 돼요. 자기를 잘 보면, 실제를 잘 보면 진짜로는 하여튼 여러분 꿈 전체를 보고 있어요. 꿈꾸는 사람은 꿈 전체를 보는 자예요. 근데 그 꿈 속에 내가 나온다 이거예요. 똑같이 이 순간에도 본래 면목은 전체를 보고 있는데 자기가 보고 있는 전체 속에 이 몸이 등장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객관도 아니고 주관도 아니고 이 전체를 보는 그것이 참나다. 다만 그 모양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양에 지금 익숙해져 가지고 이 현상세계에 미혹해서 홀려가지고 현상세계 속에서 나를 찾다 보니까 이걸 나라고 하고 지금 살아가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우리가 메타 이렇게 한번 차원이 높게 한번 착 빠져나오는 그런 어떤 직관이 힘이 이제 필요하다. 그러니까 잘 살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는 마지막에 보세요. 객관하고 주관은 변하지 않나요? 변하지 않나요? 변하잖아요. 객관도 변하고 주관도 변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 그것은 형태도 없고 크기도 없지요. 남자도 여자도 아니지요. 근데 걔가 변하느냐 이거예요. 안 변한다 이거예요. 걔가 안 변한다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예요. 힌트라 할까? 꼬투리. 지금 우리가 자성을 깨닫는 데 있어서 꼬투리는 자성은 안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전체를 보고 있다는 사실. 안 변하는 것이 전체를 보고 있다. 그걸 한번 우리가 잘 자각을 하면 탁, 아, 이거구나 하고 알아챈다. 그때 일어나는, 우리 입에서 일어나는 탄성을 뭐라고 부르느냐? 딴짓자를 써요. 이걸 와라고 해요. 와. 와지일성. 와지일성. 요게 깨달음의,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와지일성의 전과 후가 달라져요. 와지일성. 와 하는 한마디. 그러니까 와가 뭐냐? 모든 것은 변하는데 객관 현상도 변하고 주관 현상도 변하는데 객관 주관을 함께 보는 모양은 없는데 깨어있는 의식 자체, 그냥 의식, 지금 목격자, 얘를 발견한 순간 우리가 와 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 발음은 아네, 아. 그러니까 아 하는 그 한마디를 전후해서 그 사람의 인생은 변하는 거다. 그전에는 에고를 동일시하다가 이제는 에고로부터 놓여나서 자기 본래의 면목을 회복하는. 그것은 익은 것은 설계하고 설은 것은 잊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완성하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공부 과정이에요. 한 번은 여러분께서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힌트, 그리고 이 전체를 보고 있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보는 목격자. 제 경험으로는 이거 확인하기 전에는 마음이 안 쉬워지니까 하여튼 확인부터 해야 돼요. 무조건. 그 전에는 방법이 없어. 방법은 그리운 것. 이거 모르고는 못 살겠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확인하지 못하고서는 지금 내가 산송장 같은 느낌. 이거 반드시 내가 해야겠다 하고 집중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그게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은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